바닥에 있는 월척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입니다. 강태공의 월척 종목,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급한 마음에 그만 이제 직함을 빼놓고 말았네요. 뭐 직함이 중요한가요? 저 이거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저번에 검은 월요일 때 네. 그때 이때가 지금 들어갈 때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오늘 지금 반도체주들 정말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는데 네.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기회입니까? 저는 늘 말하지만 저 진짜 욕 많이 먹어요. 그 얘기했죠. 저는 홍길동이 아니에요. 막 그 올라간다 했는데 욕을 먹는데 뭐 형을 형이라 하지 못하는 것 마냥 지금 코스피가 올라갈 거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은데 분명히 말할게요. 이 코스피 전 5,000포인트 보는 사람 중 하나고요. 5,000포인트를 본다는 건 지금보다 2배는 더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공격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은 타이밍이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역시 언제나 뜨거운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부터 볼까요? 자, 이 요리의 비법은 얼마 전에 결혼하셔서 그런지 요리에 관심이 생기신 거 아닙니까? 올해도 요생남이었습니다. 그래요? 요생남이었고요. 뭐 조미료를 좀 많이 써서 그렇지. 자, 어쨌든 늘 뭐 요리도 그렇고 수익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저게 궁금해요. 어떻게 이렇게 수익을 잘 보는지, 뭐 음식은 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맛있게 만드는지. 자, 그러다 보면은 이 비법 오픈해 드리죠. 어떻게 만드는지 베이스까지 쫙 깔아가지고 오픈 베이스 딱 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가시면 돼요. 좋습니다. 자, 바로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종목명 띄워주시죠. 그렇습니다. 오픈 베이스. 네. 자, 오픈베이스라는 종목은 일단은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실 많이 아는 종목 중 하나일 거예요. 이제 뒤에도 이제 잠시 설명드리겠지만 뭐 정부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우리가 특정 인물 관련돼 있는 반사익 수혜주다라고 또 표현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오픈베이스를 모르는 사람은 진짜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상장된 지도 꽤 오래됐던 종목이고 아무래도 뭐 네트워크 관련된 서버 이 보안이라든지 서버 데이터 솔루션 이런 거 시스템 구축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거는 뭐 아마 이 서버 네트워크 이런 쪽으로만 얘기를 해도 많은 분들이 이게 뭐 때문에 오늘 추천드리는구나 소개하는구나 좀 이해하기 쉬울 거라 생각은 해요. 그래서 키워드를 보시면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을 왜 사야 되는지 안 살 이유는 좀 없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딥페이크 확산 이후에 지금 보안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자, 성장 모멘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시 딥페이크가 처음에 나오는군요. 일단은 이게 제가 뒤에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뭐 100% 차트론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 뒤에도 소개시켜드릴 이제 섹터 종목 같은 경우도 이 딥페이크 보안 관련돼 있는 기술로 좀 엮이긴 합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이 딥페이크 관련돼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이 최근에는 흐름이 안 좋아요. 사실 뭐 2, 3일 전에 강한 상승이 나왔다가 이 흐름이 안 좋은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 패턴들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어떤 테마가 다가올 것이다. 우리가 맞추는 거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 예상하는 거는 쉽다 했습니다. 예상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은 이 관련 섹터의 종목들의 차트 흐름이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이 누군가가 이 관련 섹터를 의도적으로 다 관리한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딥페이크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차트의 흐름들이 죄다 강한 상방 흐름을 만들었다가 이제 조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제가 나중에 오픈베이스라는 종목의 차트도 뭐 설명드리겠지만 이 상승 이후에 좀 하락을 나오면서 밑꼬리가 조금씩 달리는 이 저가 매수 저가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는 눌림목 패턴을 좀 만드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딥페이크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너도 나도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대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 AI 시대에 있어서 뭐 딥페이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딥페이크라는 이것이 갑자기 이슈가 돼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AI, 생성형 챗 GPT 이런 것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야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예. 사실 뭐 이게 계속해서 요거에 대해서 이 시장에서도 언제 할 것이냐. 사실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화재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야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 크게 화재가 터지다 보니까 빠르게 이제 배터리에 대한 더 발전을 해야 된다라든지 보완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충전 시스템에 과충전을 방지하는 기능을 지금이라도 집어넣는다든지 이게 이제 또 다 바뀌는 것처럼 네. 이 보안이라는 부분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중점이 됐던 시대에서 딥페이크라는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지 이런 보안 관련되는 영역은 이 앞으로의 AI 시대에 있어서 필수적이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면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보안 관련되어 있는 이 반사익을 받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보안보다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이 더 큰 기업이 오픈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AI 관련되어 있는 핵심 데이터 센터 조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에도 이제 정부가 뭐라고 합니까? 정부가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10조 정도를 이제 투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남 이제 해남에다가 국내 최대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막 오픈베이스가 물론 이 오픈베이스가 뭐 클라우드 보안 시스템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도 앞에 뭐 보안 기술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슈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이제 오픈베이스와 함께 이제 자회사죠. 이제 오픈베이스의 자회사 이제 자회사 이제 데이터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름부터 이제 데이터 관련돼 있는 무언가를 하겠구나를 우리가 이제 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저장이라든지 뭐 관리 아니면 분석, 이 시스템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데이터 분야 관련해서 토탈 솔루션 분야 이런 것들이 이 사실 자회사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이 오픈베이스가 또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심지어 이 그 자회사가 이런 누가 봐도 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게 끝이 나는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과거에도 뭐 했느냐 행정안전부라든지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의 이런 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이제 구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가 다시 한번 데이터 센터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오픈베이스의 자회사 역시도 충분히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 자회사가 수혜를 받는데 모회사도 가만히 구경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이 보안 솔루션까지 진행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정부 입장에서도 어차피 구축할 거라고 하면은 이 자회사 모회사 개념으로 봤을 때 이런 같이 진행하는 곳에 한 번에 이렇게 맡겨버리는 게 속편하지 이렇게 여기저기 막 찔러서 구하는 거는 사실상은 또 비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픈베이스의 직접적인 수혜를 우리가 좀 이 데이터 센터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확충되겠죠. 거기에 대한 반사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 인사 뭐 정계 진출 가능성이라고 이게 뭐 적혀져 있긴 한데 네. 사실 이 정계 진출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이제 보내드렸던 한 줄 평은 특정 인물에 대한 반사익 수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과거에 이제 뭐 다들 잘 아시는 사람입니다. 뭐 굳이 뭐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뭐 정계 뭐 진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뭐 우리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나오면 좀 가능하다 볼 수 있겠지만 나올 가능성은 제 개인적인 견해는 좀 적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특정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몇 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분명히 과거에 이제 우리가 미국 대선으로 치면은 뭐 이 바이든 대통령 관련되어 있는 이 수혜의 모멘텀의 기업이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 수혜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막 바뀝니다. 그래서 네네.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도 이런 특정 인물이 한 몇 번 바뀌었어요. 바뀌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또 추가적으로 뭐 엮으려고 하면 또 다른 인물 갑자기 껴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좀 있다라는 거지 지금 당장은 뭐 사실 누군가가 뭐 정계 진출해가지고 특정 관련 수혜주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과거에 뭐 엮였던 이력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또 엮으면 엮는 거다. 이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좋고 아마 좀 검색을 좀 해보시면 인물 이름은 나오겠죠. 나옵니다. 그냥 아마 대표적인 인물이 나와요.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차트로 본다고 하면요. 이제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딥페이크 관련되어 있는 기술의 종목들이 차트가 이런 걸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 뭐 하냐고 하면요. 이런 식으로 양봉을 뽑아내요. 양봉을 뽑아내면서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조정해 주는데 뭘 지키느냐. 그러니까 보면 이걸 이평대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지켜줘야 될 구간을 지킨다라는 거는 눌림목 이후에 추가적인 상방으로 또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에서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매수 가격은 2,450원으로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2,450원 아래로 사실 뭐 오늘 장중에 한번 들어왔을 때가 제일 베스트긴 했는데 다시 한번 주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2,450원. 네, 2,450원 주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사실 개인적으로 뭐 3,000원대가 보수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4,000원 정도까지는 이 현 저항권까지 열린
걸린 자리입니다. 그래서 욕심 좀 내보셔도 되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요. 네. 손절 가격은 지금까지 2,000원대를 지켜줬기 때문에 2,000원 지키는지 보시면서 가져가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딥페이크 관련해서 보안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 여기서 AI 핵심 데이터 센터 조성 기대, 여기에 수혜도 기대가 되는 종목 오픈베이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키워드 띄워주실까요? 자 얼마나 많이 다 결혼과 관련돼서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이게 다들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뭐 정말로 얼마나 많이 사랑해 뭐 이러면 다들 뭐 이제 뭐 죽을 만큼 많이 사랑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건데, 네네. 이 상남자들은 이제 좀 이제 비속어를 쓰죠. 이 비속어 쓰다 보니까 뒤지게 많이 사랑해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아 그렇군요. 자 종목명을 보면은 한번 보고 읽어보면 좀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디지캡 네. 많이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자 무척 많이 사랑하는 종목 디지캡입니다. 자 어떤 회사인가요? 일단 이 디지캡이라고 하면 이 DRM이라고 해가지고 이 DRM 솔루션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의 이런 유통 과정에 있어서 전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 품질 관리라든지 아니면 콘텐츠를 안전하게 관리 보호하는 솔루션을 이제 우리가 DRM 이 솔루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런 이 LG 쪽으로도 이제 전자쪽에도 DRM 서버를 뭐 공급했던 그런 모멘텀도 있는 기업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키워드를 보고 설명드리겠지만 네. 아까 방금 얘기했던 부분 이제 뭐 어쨌든 유통 과정에서 콘텐츠를 보호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딥페이크로 역시나 또 엮이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 엮으려면 엮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좋습니다. 네, 자 준비해 주신 내용 바로 띄워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 딥페이크 관련주의 차트 흐름 주목이라는 건 아까 사실 앞에서 다 설명드렸어요. 네네. 다 설명드렸는데 중요한 게 이 관련주로서의 차트 흐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도 잠시 보여드렸지만 갭이 아니죠. 장대 양봉을 뽑아내고 음봉으로 무너지는데 이동 평균선이 되었던지 전고점이 되었던지 지켜줘야 될 구간을 지키면서 꼬리를 달고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가 좀 비슷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디지캡 같은 경우도 지금 전형적인 그런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관련 섹터의 차트들이 동일한 흐름을 만든다는 거는 보통 눌림목 이후에 또 2차, 3차 파동으로 연동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딥페이크 관련돼 있는 종목들 사실은 저는 어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건 뭐 단발성 이슈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사실 보안이라는 건 계속해서 중점이 됐던 부분이니까 딥페이크 때문에 보안주가 뜬다라기보다는 뭐 딥페이크라는 이슈로 단발성 이슈로 끝내놓고 나중에 보안 시장의 성장에 따라 다시 뭐 이런 반사익으로 연결되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뭐 그 차트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동일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사실 두 번째가 조금 오히려 또 중요하다 좀 생각을 해요. 이제 자회사 브릿지폴 인베스트먼트라고 있는데 이게 디지캡만 보고 솔직히 놓고 보면은 이 기업은 진짜로 뭐 아무것도 없는 기업이에요. 사실상의 보안 섹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종목을 소개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이 종목을 끄집어다 이거 있어요라고 기업 소개를 할 만큼 뭐 있는 게 없는 기업입니다. 그냥 방금 얘기했다시피 뭐 딥페이크랑 엮일 수 있어요가 끝이지 뭐 아까 뭐 오픈베이스처럼 뭐 데이터 센터 구축에 있어서 뭐 이런 것도 없고 보통 기업에 뭐 다른 사업의 한 가지가 아니라 뭐 두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디지캡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정말 디지털 콘텐츠를 유통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DRM 솔루션 이걸 관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TV 방송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실적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방송 솔루션은 다 실적이 안 좋은 추세다 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다만 이 두 번째가 좀 이제 우리가 집중해 볼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 레디큐브라고 해가지고 이게 숙명여대에서 출생한 스타트업 기업이에요. 스타트업 기업인데 예. 중요한 거는 이 의료기기와 이 기업이 의료기기와 약물 전달체 등을 개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자회사를 통한 이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엮으려고 하면은 이제 의료 섹터라든지 이런 제약 바이오로 엮이게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특히나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K 뷰티 열풍도 굉장히 불고 있는데 이 레빈큐브라는 기업이 이제 스킨 부스터 제품이라고 해서 이걸 출시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스킨 부스터예요. 누가 봐도 화장품 관련돼 있는 반사익 수혜주다. 화장품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다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최근에 이제 또 피부 미용 관련해 가지고 금속 유기구조체를 활용해 가지고
또 항생제 없이도 피부 상처를 빠르게 치료하는 이제 원천 기술을 또 확보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사익도 기대가 돼요. 하지만 레빈큐브라는 건 방금 말했다시피 숙명여대에서 이제 출발하게 된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상장 기업이겠죠. 이 기업의 이 앞으로의 이 활동에 따라 가지고 지분을 투자했던 이 자회사, 근데 이 자회사 역시도 비상장이니까 그럼 결국에 누가 수혜받는다? 디지캡이라는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모회사가. 네, 라고 좀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술적인 반등 구간 진입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디지캡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면서 좀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네. 자, 보면 알겠지만 늘 우리가 차트를 분석하는 이유는 과거를 보고 현재를 배웁니다. 자, 보면은 과거에도 3,000원대를 터치할 때마다 뭐 한다? 반등이 나오고요. 3,000원 터치하니까 반등이 나오고 터치하니까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터치하니까 또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일봉상 흐름 봤을 때도 아까 뭐다? 분명히 굉장히 비슷해요. 오픈베이스라는 종목, 사실 D캡을 최근에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이제 오픈베이스라는 종목과 비슷하게 장대 양봉을 뽑아내고 음봉으로 눌리는데 뭐 하고 있다? 이평대를 정확하게 터치하고 밑꼬리를 달고 있는 추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딥페이크 관련된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차트를 모두 다 비슷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얼마든지 좀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자, 디지캡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또 뭐 많이 3,500원까지 무너졌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저는 지금 3,700원이지만 그래도 한 3,650원 정도 딱 이 음봉이거든요. 그러니까 3,650원이라는 게 딱 이 이평대를 조금 지키면서 조금 더 위에서 마무리하는 구간이에요. 사실 개인적으로 한 3,600원 정도 입을 벌려도 매수 기회를 주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 뭐 3,650원 아래서의 이런 매수 타점을 좀 잡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가격은 지금 이제 늘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터치를 하고 나면 3,000원을 터치를 하고 나면 단기적으로 뭐 두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뭐 1, 2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어디를 봤다? 7,000원을 향해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가격도 7,000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가격은 2,500원 정도로 좀 보시면서 대응하면은 디지캡 충분히 수익 실현 가능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트 분석을 통해서 디지캡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다 이런 분석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다른 종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꼽아주셨던 오토엔 최고가 기준으로 38% 수익률을 달성했는데 추가 전략 들려주실까요? 오토에 말했죠. 그냥 저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 같은 시에서 강력하게 상한가 갔잖아요. 네. 이거 뭐 내일 또 갭 뜬다고 하면 7,500원 저항 맞겠지만 10,000원까지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늘 말하지만 기간의 차이지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잘 따라오신다고 하면은 수익은 알아서 제가 떠 먹여드리니까 그냥 기다리세요. 이 강아지들도 기다려 훈련이 잘 돼 있으면요 맛있는 간식 많이 먹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강아지로 비유하는 건 아니지만 기다려를 빨리 수습해 주세요. 잘하시면 기다려를 잘하시면 제가 수익을 떠다 먹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 걱정하지 마세요. 좋습니다. 자 홀딩, 자 홀드해라. 네, 이렇게 말씀을 좀 해보겠고요. 자 그러면 네 오토엔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황해가지고요. 네. 자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